안녕하십니까, 윤기만입니다. 오늘은 부패한 자유민주주의 앞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패한 자유민주주의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부패를 했으면 우리가 왕정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왕정이 일본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너졌거든.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36년 동안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지배하는 동안에 생겨난 온갖 사건들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사관이 무슨 보상이니 또는 뭐 위안부 문제니 정신대 문제니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거든. 해방이 된 지가 지금 거의 80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있거든.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긴 것은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힘이 있었으면 왜 뺏겨? 그리고 이좀 말려 그 왕정이 힘이 있었으면, 정치를 잘했으면 어떻게 나라를 남의 나라한테 뺏기냐고. 정치도 잘못하고 왕정이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한테 먹혔지. 그 먹은 놈만 가지고 죽이려면 살려는 거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한국은 그렇게 힘 있으면 누구 먹으려고 안 덤비겠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 먹으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걸 먹었다고 앞으로 안 뺏길 방도를 연구하면 되는 거지. 이미 먹혀가지고 지난 세월을 가지고서 지금 콩이냐 팥이냐 자꾸 그 대책임질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이것이 국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무능과 나약해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란 말이야. 그럼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연구를 하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이 36년간을 한국을 일본이 지배했는데 사실은 한국이 핵 두 발로 해방을 했습니다. 일본 치하를 벗어났어요. 그 핵 두 발 아니었으면 한국 국민의 능력으로는 해방 못합니다. 지금도 일제시대입니다. 핵 두 발 없었으면. 일본이 핵 두 발로 하루아침에 손을 들어버렸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멍가게를 사고 팔아도 인수인계라는 게 있어야 돼. 수련기간도 조금은 있어야 되고 가게 그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회사가 M&A를 해도 그 작은 회사가 큰 회사한테 팔려나간 회사의 사장이 계속해서 사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 때문에 일부러 고용하는 거예요. 인수인계 그 트랜지션 텀을 갖다가 스무드하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36년간을 통치하다가 인수인계도 없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무정부 상태가 버린 거야. 정부가 없어져 버린 하루아침에 구멍가게 운영하던 사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구멍가게 주인이 없으면 문 열 놈도 없지, 물건 팔 놈도 없지, 팔면 돈 받을 놈도 없지, 문 닫을 놈도 없지, 청소할 놈도 없지, 물건 떼올 놈도 없지. 뭐 가지고 가게를 운영해? 주인이 없으니까. 그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야,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라가 성립이 될 때까지 군정을 설치한 거야. 미국 군인을 시켜가지고 별 3개인가 뭐 화지중장인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한국을 통치인데, 이 친구도 전쟁이나 하고 군인 전략이나 짤 줄 알지 군인이 무슨 나라를 통치해봤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을 군정청을 설치해서 군정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저도 모르니까 모든 걸 다 자기 나라에서 갖고 온 거야. 정부 조직, 세무 조직, 뭐 입법부 조직, 뭐 사법부 조직, 국가 조직, 모든 시스템을 다 지 나라에 있던 걸 갖다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지가. 그러니까 그게 누구였냐? 하지중장이었으니까 미국 군인이었으니까 미국에서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이 언제 민주주의를 해봤습니까? 왕정일 때는 군주제였으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죠. 일본 사람한테 식민지 생활할 때는 남의 나라 식민지 국민이니까 민주주의가 뭐 알면 뭐 할 겁니까? 따져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살아간 거죠. 하루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 연명만 했을 뿐이라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쫓기나니까 이 군정청장이 미국의 그 발달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다 한국으로 들여 수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7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 쟤네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 쟤네들이 만드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미국에서 수입해왔거든. 무슨 세법이니 정부조직법이니 무슨 도로교통법이니 뭐든지 다 미국을 갖다 쓴 거야. 이 얼마나 심하냐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구글맵에 들어가 보면요. 한국에 앉아서 미국 고속도로 다 쳐다봅니다. 미국 고속도로 한번 가서 보세요. 고속도로 간판이 어떻게 생겼나. 한국에 있는 고속도로 간판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색깔도, 그 간판 색깔도 똑같고, 글자 색깔도 똑같고, 글자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전화번호까지 카피해서 쓰는 나라예요. 그런 거 생각하는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미국은 불자동차 부를 때 911을 다이얼을 돌립니다.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119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화 안내 서비스를 받을 때 411을 돌립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114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무슨 전화국에 무슨 질문 있어서 뭐 찾으려고 할 때 하면 0번 돌리지 않습니까? 한국 0번 돌립니다. 똑같습니다. 이 무경험 민주주의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만 크게 내는 놈한테 이 목소리 적은 놈이 딸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패거리가 많은 놈, 목소리가 큰 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길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둘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게 싸울 일이 아니거든. 교통사고 왜 났는지 사실만 기록해가지고서 보험회사에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을 왜 저들이 거기서 서로 막 죽이려는 살려먹고 주먹질하고 싸우냐고. 난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싸우고 있더라고. 한국의 정치판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내가 매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지만 이 민주주의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기준 안에서, 기본 안에서 자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지, 기본을 벗어난 자유민주주의는 방탕이고 방종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것이 그 누구나 다 그걸 지키자고 틀을 만들어놨는데 그 지키는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 한국에서. 내가 볼 때. 매번 얘기하지만 나는 언제나 옳고 내 편은 무엇을 해도 괜찮고 너는 무엇을 해도 틀리고 내 편은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아니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건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뭐가 민주주의인지 모르는 것 같아. 국민도 그렇고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정치인이나 한국 국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진짜 국민이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문화인이나 일반 국민이나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고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정치권이나 국민이나.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왕정도 아니고, 왕정은 왕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분리해서 싸우진 않는다고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반드시 민주주의란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부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하나의 기본 틀이거든. 민주주의는 별거 아니에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정해놓은 게 민주주의 아니고, 뭘 해서는 나라의 해가 되고 뭘 안 해서는 나라의 해가 된다는 그런 기본을 정해놓은 것인데 그걸 어기고서 말이지. 시혜법권적 단체들, 예를 들면 뭐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이라든지 뭐 5.18 민주협회라든지 세월호 가족협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 누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그냥 벌 때까지 대며 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집단 폭행을 해버려. 언론 폭력을 해버리니까. 이런 게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란 서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서로 만나서 협의를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정점은 하나거든. 무엇이 국민의 행복을 위함이고 무엇이 국민의 희망을 위함이고 무엇이 나라의 발전을 위함이고, 그 정점은 하나라고.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가는 길이 다른 데서 갈등을 그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갈등이 얼마나 좋은 갈등입니까? 그런 갈등은 매일이라도 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나와 내 편의 목표를 두면은 이 갈등은 나라를 망칩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갈등이 민주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 내 편만을 생각하는 민주주의 같아. 이래서는 나라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한국의 그 실업자 수준과 경제 침체 수준이 위험 수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경제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좋을 때는 더 좋게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안 좋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서로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없고 연구를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막가자는 얘기 아니야 이게. 내가 볼 때는 막가자는 얘기야. 여당은 여당대로 가고 야당은 야당대로 가고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가고 국회는 국회대로 가고 재판은 재판관대로 가고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민주주의가 뭔지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한국에서 지금 미국 같은 데 가서 유학 가가지고 그냥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해가지고 아주 석학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이게. 뭐 때문에 공부를 했냐고. 정치를 뭐 때문에 하냐고. 나는 왜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서로 싸우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도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도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도 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고 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지향해야지.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한국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